생활연구소 플러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해.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몸무게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유독 아랫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하신 순간 말입니다. 바지는 점점 조여오고 앉아있으면 배가 접히면서 답답해지고 예전에는 맞던 옷이 이제는 불편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탓 혹은 단순히 먹는 양 탓으로만 돌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어있는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남성 시니어분들도 몸은 괜찮은데 배만 유독 불룩하다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에이 그냥 나이살이지 하고 넘기면 큰일입니다. 아랫배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생활연구소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하실 바로 아랫배 뱃살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뱃살 줄이는 법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흐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호르몬 변화와 아랫배 뱃살. 2. 내장 지방과 혈관 건강 위험. 3. 남성도 예외 아닌 술과 생활 습관. 4. 잘못된 다이어트와 민간요법의 함정. 5. 식습관 관리. 6. 생활 습관 관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호르몬 변화와 아랫배 뱃살. 저는 사실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체중이 조금 늘면 허벅지나 팔뚝부터 금방 표시가 났거든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상하게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거울을 보는데 옷맵시가 전혀 살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앉아 있으면 배가 접혀서 답답하고 허리띠는 점점 조여오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다른 부위는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배는 도무지 줄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어 식사량을 줄여봤는데 오히려 기운만 없고 배는 그대로더군요. 결국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지방 분포가 바뀐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살이 아니라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가 만든 결과였다는 걸요. 여성의 경우 완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욕을 조절하고 에너지 소모를 돕고 무엇보다 지방이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말초 부위에 쌓이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줄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방이 더 이상 허벅지나 엉덩이로 가지 않고 복부, 특히 아랫배 쪽에 몰리게 됩니다. 동시에 근육량도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50대 이후 몸 전체는 괜찮은데 유독 배만 불룩하다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체형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노화를 맞이하면서 호르몬과 대사가 동시에 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장 지방과 혈관 건강 위험. 저는 체중은 늘 정상 범위였어요. 그래서 배가 조금 불룩한 건 그냥 나이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내장 지방 수치가 높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면 체중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제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잔뜩 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달랐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혈액검사 결과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 있고 중성지방도 높고 혈당도 경계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제 혈관 속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랫배 뱃살을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랫배 뱃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은 손으로 잡히고 눈에 보이지만 내장 지방은 뱃속 깊은 곳, 장기 사이사이에 쌓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장 지방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방산을 혈액 속으로 방출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로 발전합니다. 결국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대사 활동이 활발해서 건강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체중이 정상이어도 내장 지방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살이 별로 안 쪘는데 왜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하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랫배가 볼록하다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3. 남성도 예외 아닌 술과 생활습관. 저는 젊었을 때는 술을 자주 마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저녁마다 맥주 한두 잔은 기본이었죠.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동은 줄고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은 더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였지만 허리띠가 점점 안 맞고 배가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말랑말랑했는데 이제는 딱딱하게 불룩해진 거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고 중성지방 수치도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배가 나온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건 내장지방이 쌓인 거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해 저녁 술을 줄이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을 30분씩 했더니 3개월쯤 지나서 허리띠가 한 칸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랫배 뱃살은 단순히 배 모양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요.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40대 후반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에 접어들면 그 영향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고 대사량이 낮아지면서 같은 생활을 해도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술은 내장 지방을 급격히 늘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술은 열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간에서 지방 대사를 방해하고 단음료나 안주와 함께 섭취될 때는 복부 지방으로 직행하기 쉽습니다. 남성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배만 나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내장 지방이 이미 상당히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분들 역시 술과 기름진 음식, 단 음료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잘못된 다이어트와 민간요법의 함정. 저는 60대 초반인데 아랫배가 점점 나오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단식 다이어트를 따라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거나 아예 굶기도 했는데 처음엔 살이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곧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빠지더군요. 결국 다시 먹기 시작했더니 금세 더 심하게 요요가 와서 배는 오히려 더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으로 아랫배 전용 크림을 사서 발라봤는데 바를 때는 시원한 느낌만 있을 뿐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니 이런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랫배 뱃살이 고민될 때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잘못된 방법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근육이 먼저 빠지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오히려 뱃살은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이나 보조제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허리를 압박하는 벨트나 뱃살 전용 크림도 눈속임일 뿐 실제로 지방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아랫배 뱃살은 단순히 외부 자극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반을 바꿔야만 개선됩니다. 5. 식습관 관리. 저는 아랫배 뱃살 때문에 의사 선생님 권유로 식단을 바꿔봤습니다. 처음에는 밥량을 줄이는 게 전부였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선을 늘리고 두부랑 달걀을 매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과 두부조림, 점심엔 고등어나 연어,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식단을 유지했죠.
처음엔 번거로웠는데 2달쯤 지나니까 뱃살이 조금 줄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던 게 훨씬 나아졌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아랫배 뱃살 관리의 핵심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지방과 소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늘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좋은 지방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시면 내장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량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닭가슴살, 두부, 달걀, 콩류 같은 단백질 음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지방 대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남성분들에게도 콩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체중 관리에 이롭습니다. 6. 생활습관 관리. 저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잘 안 했는데 은퇴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배가 정말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걱정돼서 같이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서 30분, 1시간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아령 운동을 더했더니 6개월쯤 지나서 배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무엇보다 혈압약을 줄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는 아랫배 뱃살 관리에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주 2, 3회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 유지, 충분한 수면으로 식욕 호르몬 교란 방지, 스트레스 관리로 코르티솔 호르몬 억제. 이 4가지 습관만 지켜도 아랫배 뱃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랫배 뱃살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근육 감소, 내장 지방 증가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나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사소한 선택 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직접 해보신 식단이나 운동법 중 효과 있었던 게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